조선 궁중비사. 조선 땅에서 목숨을 버린 일본인들. 오늘날에도 일본은 스스로 죽음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지만 예로부터 일본인들은 스스로 죽는 것을 사무라이 정신의 발현으로 찬양했습니다. 사무라이, 즉 봉건시대 무사들은 자신들의 실수나 실패를 불명예로 여겨 할복을 명예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생각은 태평양 전쟁 때의 가미가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죽음 등도 여전히 찬양되고 있는데, 이처럼 일본인들은 스스로 죽는 것에 매우 관대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스스로 죽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 그들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인식을 조선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후 무질서하게 입국하는 외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삼포, 즉 부산포 동래, 내이포 또는 제포, 옹천, 면포울산을 개항하고 외관을 설치했습니다. 외관은 교역과 접대의 장소로 삼았고, 무역과 어로 등이 끝나면 일시적인 체류자가 아닌 개항장에 거주하는 한거외인 60호 외에는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외관에 체류하는 외인의 수는 점차 늘어나 성종 5년인 1474년에는 이미 400여 호에 2,0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약정된 60호 외에는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쇄환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조선 정부가 확실한 단언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 수는 계속 늘어나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들 항구 외인들은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하거나 거주지역 내의 토지를 경작해 생활했으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점차 외리다는 거주지역을 이탈해 불법적으로 거주지역과 경작토지를 확대해갔습니다. 이처럼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늘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자살하는 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세종 1년인 1419년 6월에 경상도 각포에 와서 머무는 외인과 장사하는 외인을 모두 잡아 각 관청에 나눠 가둔 적이 있는데, 경상도에 355명, 충청도에 203명, 강원도에 33명으로 모두 591명이었습니다. 그 밖에 포로로 잡을 때 죽은 자와 해변의 여러 섬에서 수색해 잡을 때 물에 몸을 던져 죽은 자가 136명으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외인들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인들의 이런 풍조는 세종 20년에 우의정 허조가 임금에게 한 말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6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438년 명 정통 3년 종정성이 송환을 청한 34명을 송환하지 않다. 일본은 군신 상하가 없이 각기 흩어져 있고 명령 계통이 없다 하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일본 황제는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혁명한 적이 없고, 또 주장이 폐하여 죽으면 그 휘하의 장서들이 모두 스스로 죽어 충절을 본받고 있사온즉 어찌 군신 상하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성종 17년인 1486년에는 외인들이 바친 후추에 대해 처중값이 적다면서 성을 내어 말하기를, 우리가 본도 스시마 섬로 돌아가면 도주가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면서 후추값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후추는 본래 정해진 값이 있으므로 더 줄 수 없다고 답하자 외인들이 값을 더 쳐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성종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소위 전의 사회가 후추값을 적다고 아른이 대신과 의논하여 더 주라고 전교하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지금 원하는 데에 따라 더해주게 되면 뒤에 오는 자가 이를 본받을 것이니 이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외인은 목숨을 가벼이 여김으로 혹시라도 자진할까 두려우니 호조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값을 증액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사회가 대답하기를, 대장경을 우리에게는 내려주지 않으면서 대내전에게는 내려주었고, 대마주에서 무릎 바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값을 후하게 주면서 우리에게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귀국에서 우리 도주를 대하는 것이 대내전과 대마주만 같지 못합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형세가 진실로 거부하기 어렵다. 호조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더 주도록 하라 하였다. 1506년 반정으로 즉위한 중종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외인들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한 통제를 가했는데, 이에 그들은 불만이 고조되어 삼포회란을 일으켰습니다. 종종 5년인 1510년 4월 삼포의 외인들은 조선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던 스시마 도주와 연합해 4천에서 5천 명에 달하는 폭도들을 이끌고 부산포와 내이포에서 약탈과 학살 등을 자행하고
웅천성과 동래성까지 침공했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군대를 파견해 왜적을 섬멸했으며 그 결과 삼포에 머물던 외인들은 모두 쓰시마 섬으로 도주하고 나는 평정되었습니다. 이 난으로 조선 측은 국민 272명이 피살되고 민가 796호가 불탔으며 왜적 측은 선박 5척이 격침되고 295명이 죽거나 사로잡혔습니다. 이 외란으로 삼포의 외관은 폐쇄되었는데 중동 7년인 1512년에 임신약조를 체결해 국교가 회복되는 동시에 네이포만 다시 개항했으나 이후에도 외인의 침범이 잦아지자 약 30년간 정식 교역이 두절되었습니다. 삼포회란으로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포로로 잡힌 외인들 가운데는 자살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중종 6년 5월 삼포회란 때 사로잡았다 서울에 가두어둔 외인들을 지방에 나눠 배치하려 하자 외인들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면서 저항하다가 급기야는 12명이 모두 칼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듬해에는 폭동에 가담했던 나머지 외인들을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하려 했으나 외인들은 성질이 조급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처형하면 자살할지 모르니 빨리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직전에는 의령 현감이 가두어둔 외인들을 잘못 지켜 7명이 한꺼번에 목을 메어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외인 이라다라는 서울 남산 기슭에 있는 일본 사신이 머물던 곳인 봉평관에 와있다. 외란이 일어나자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해 자살했는데 그는 조선에서 조선 벼슬을 받았고 죽은 후 조선 땅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중종 32년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아 조선에 왕래하며 아버지의 무덤에 제사하고 싶다고 물솥불 20개를 바쳤으나 조정에서는 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의 장수로 임진왜란 때의 선공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가 외란 중에 자결을 기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도와 일본 전국의 통일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히데요시의 친척인 기요마사는 자라서 군인이 되어 곧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임진왜란 때는 선봉에 서서 잔인하게 싸워 조선인들은 그를 악귀 기요마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점령지인 함경도에서 히데요시의 불임 치료를 위해 보낼 호랑이 사냥을 자주 했으므로 호랑이 가토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제1군 사령관으로서 제1군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동북쪽인 함경도로 진격했고 전쟁 초반에 조선의 왕자인 임해군과 순하군을 포로로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1596년 히데요시의 귀환 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갔던 그는 이듬해 정유재란 때 제1군 사령관으로 다시 일본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기요마사는 몇 달에 걸쳐 울산에 지구전을 펼칠 수 있는 도산성을 쌓았으나 그해 12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게 포위당해 식량과 물 부족으로 병사의 대다수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요마사는 처음에는 도산성이 포위되었다는 보고를 믿지 않다. 12월 23일 밤에 비로소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도산의 내성으로 들어갔는데 20명이 중도에 살해당했습니다. 남은 군사 30명과 양식을 아껴 먹으며 버티던 그는 사세가 급박해지자 손칼을 뽑아 자신의 목을 겨누자 군관이 칼을 빼앗으면서 여기에 삶아먹을 소 한 마리가 있으니 다 먹은 후에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중국 군사들이 퇴각하던 날에 그 고기를 먹고 있던 기요마사가 조선의 군사들이 성 아래에서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대검을 뽑아 또 목을 찌르려 하자 군관이 또 빼앗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적들을 엿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있다 한들 무슨 일을 하겠으며 돌아간들 무슨 낯으로 돌아가겠는가라면서 날마다 히데요시가 소환하기만 기다리고 도산 등지에 성책을 더 쌓았다고 합니다. 도산성에서 농성을 벌이던 기요마사는 1598년 2월 히데요시가 죽고 철수 명령이 내려지자 패전한 일본군을 이끌고 일본으로 퇴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뒤 그는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의 섭정이었던 이에야스가 다이묘들의 연맹에 대항해 지위를 확보하는 데 협조했습니다. 오늘은 조선 궁중비사 조선 땅에서 자살한 일본인들 이야기였습니다.